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5강이네요. 벌써 5강은 이제 마음병과 정신병, 이게 이제 구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 카톡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항상 이제 노인들을 보는 카톡을 어디서 다운해서 막 보내주는데, 마침 이게 우리 80 노인들은 되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먹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음식이 건강에 영향을 끼친 건 20%밖에 안 된대요. 80%가 마음병으로, 화, 이런 걸로 영향이 되지, 젊은 사람하고 다르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학자가 마음을 또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보고하는 걸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예요. 이게 입자로 돼가지고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그 파장으로 해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이 말하는 마음의 파장은 우리 성품이나 정신 자리 같고, 이제 그 입자로 된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 자리 같고, 그래서 우리는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 구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차차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제 알려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가 마음이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성품, 정신, 마음, 뜻에서 마음 공부. 그러면 우리가 영기질로 보면 우리 마음은 영일까 기일까? 질은 아니고, 그럼 이제 영보다는 기 같아요. 그럼 기는 영이 질을 따라서 삼차원 구조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은 항상 우리가 뭔가 물질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공부도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그 3대 법칙, 뉴턴이 말하는 중력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가속도 법칙 있잖아요. 마음, 내가 한번 화를 내면 계속 화를 내고, 또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마음, 오늘 할 마음병, 이 마음은 물질을 만난 입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마음, 그러니까 우리 불경에서 바냐바라 밀타 심경에서 심이라고 썼잖아요. 하여튼 우리 고대부터 쭉 마음에 대한 이제 경이니까. 근데 그때는 마음 심자는 성품 자리겠죠. 성품이나 정신 자리. 그래서 바냐바라 밀타 신경에서는 전부 이제 무자를 붙여놨잖아요. 아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에 봐서는 전부 또 비자를 붙여놨어요. 비자, 아니 비자. 그 우리 소태사는 뭐이냐, 만유를 사원을 해놨는데, 그러면 유, 무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그 성리도 있잖아요. 예. 변상구공로의 성립 청수성인데,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근데 대종사님 무무역, 무무도 하고 비비역, 비비도 하지만 성립, 청수, 성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만유를 이야기하셔서 우리 마음은 많은 그 큰 범위를 포용해서 말씀해 놓으셨지 않느냐. 특히 마음은 물질을 만났을 때 작용을 이제 한다. 이게 이제 그 아까 가속도 법칙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10강에서 그 이제 10대 개벽, 대종사님이 10대 개벽이 뭐인가 할 때 그 배가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 물질이 가속도가 붙이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배가 되고,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MC 자성, 이게 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의 법칙에 마음이 많이 따를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사은하고 해석이 쭉 연관이 돼요. 마음이라고 해서 물질하고 떨어져서 따로 생각하면은 조금 이게 해석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심신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 이제 이때 몸 같으면 뇌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정신 기운이 들어와서 뇌 작용을 해서 몸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심신 작용을 이렇게 대종사님이 쓴 이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란 것은, 입체란 것은 3차원이니까요. 3차원. 3차원. 우리가 3차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 다음 강의에 이제 대소육미의 3차원이 더 이제 뚜렷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 대종사님이 그 표에서 영육 쌍전 그랬거든. 영육 동정 일여 그랬고. 근데 이제 영육 쌍전에다가 영육 쌍전 자리가 어디냐 한번 보면 어디 자리겠나고요. 동정 일여하는 자리가 어디냐. 마음만 있는 자리는 아니고 마음이 작용하는 자리, 이렇게 물질로 같이 움직이는 자리. 그래서 대종사님이 성품 자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는 영육쌍전 자리, 동정이력의 자리, 그러면 이제 필드란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이론상의 진리에 장중의 한 구슬같이 이렇게 다 드러난다고 그랬거든. 거기에서 그게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거기서 영도 보고 육도 보고 심신 작용을 보고 이렇게 이제 자리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저는. 오늘은 이제 성품과 마음병과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특히 이제 마음병은 수행품에 이렇게 자세히 한 57장부터인가 60장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주로 하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정신병이나 이런 거, 신경증,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말하는 노이로제, 정신병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구분을 같이 해봤어요. 성품, 정신, 마음, 생각, 뜻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병은 성품, 정신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마음에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정신병은 정신에서 생긴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성품 자리는 괜찮을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나 생각이 이게 다 이제 비정상으로 되는 거고, 마음병과 정신병 사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경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로시스, 노이로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과 마음병의 큰 차이는 뭐냐면, 정신병은 현실 인식 자체가 잘 안 돼요. 마음은 현실 인식은 다 알아. 근데 마음 작용만 요란하고 어리석고 이럴 뿐이지. 그래서 이 지금 현실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신병하고 마음병하고 가장 큰 그 구분증이 됩니다. 이제 이 다음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신경증하고 정신증을 한번 알아보죠. 신경증이는 뉴로시스, 노이로제. 마음병은 우리가 이제 선언해서 여기 치료하면 되는 거고, 노이로제, 이것은 우리가 이론의학에서 보면 생명의료에 들어가요. 꼭 병원에 안 가더라도 자기가 잘 이렇게 찾아서 치료하고, 이제 정신병, 사이코시스가 되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신경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신병하고 달리 현실 판단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뇌 세포에 이 변화가 없는 것을 신경증, 노이로제라고 그래요. 반면에 정신증은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의과대 배울 때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정신 자체가 막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현병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더라고요. 정신병이라면은 세상과 정신이 분열되어 망상이나 환각, 그 다음에 현실 판단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고 뇌 회로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쭉 회로가 쭉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한쪽이 막혀가지고 부분적으로 계속 회로가 돌 때 이제 정신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경증으로서는 이제 그 증상으로는 심리적 갈등이나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하고, 또 증상이 계속 발생하면은 이제 인격 변화도 좀 오게 되죠. 그래서 인격 변화 같으면 우리 뭐
일상수행의 요법이나 11 과목으로 대종사님이 9부는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언 들어가서 하고 생명의료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생명의료는 교무님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경증에는 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이런 이제 그 진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증에는 이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인지 증상이 세 개로 크게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양성 증상이 많죠. 지금 환청, 망상, 그 다음에 언어나 행동이 와해돼. 그 다음에 음성적인 증상은 거꾸로 이제 무언증, 무의욕증, 무표정, 그 다음에 음식 안 먹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지 증상으로는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 저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치매, 이제 정신병, 마음병, 그 다음에 노이로제, 우리가 또 걱정한 게 치매잖아요. 정신적인 병으로. 치매는 지금같이 말한 마음병, 정신병은 많이 달라요. 치매의 주 원인은 나이 먹어서 오는 노인성 치매. 그리고 뭐 치매는 뭐 정신병은 유전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는 유전성은 거의 없고 대개 이제 나이 먹고 뇌가 손상돼서 오는 건데, 이 치매 자체도 뇌기능 손상이 와요. 뭐 나이 먹어서 오든지 사고로 오든지. 그 제일 많은 게 사고란 건 혈관성 치매인데 뇌졸중, 교통사고나 혈관이 뇌에서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래서 인지 능력이 저하. 치매 증상은 우리가 되게 우리 주위에 그래도 볼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계산 능력이 안 되고, 성격 변화, 감정 변화. 그러면 건망증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때도 건망증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력 감소. 근데 건망증은 예를 들어서 너 그거 힌트를 줘. 내가 힌트를 주면 그거 이건 이제 건망증인 거예요. 힌트를 줬는데도 그거 몰라. 그러면 이제 이게 치매가 됐든지 아니면 정신병 이제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정신병은 많지는 않지만 치매는 굉장히 많잖아요. 또 우리가 노인성 치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들면 치매 안 걸렸으면 이런 걸 되게 이제 염원을 하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노인성 치매가 치매 중에 50, 60%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제 이게 치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망률 6번째가 치매. 근데 이 치매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치료가 안 돼. 서서히 진행하면서 누군가 이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인력이나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소모가 많은 병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현재까지는 치매를 치료는 아직은 안 돼 있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걸 치료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상태에서 그 생활을 그냥 편히, 생활의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현재의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의학이 나오는데, 이 치매에는 혈관성 치매가 있고 노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혈관이 좋아야 되고 뇌세포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하고 체중 이걸 쭉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이 잘못돼서 오는 여러 가지 병, 혈관이 막혀서, 또 체중이 오버되면은 또 여러 가지 병들, 이런. 그래서 일어나게 마지막에 일어나를 내놔봐 그러면 혈압하고 체중이거든요. 지금 그 치매는 이제 그 가상현실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년에는 가상현실이 많다 그랬는데, 그 치매 치료 중에 한 방법이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로 정상 환경을 계속 보여주면 조금 변한다는 이제 그런 레포트도 있는데, 아직 그 뭐 뚜렷한 치료법으로는 보고는 안 돼 있고,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제
정신병을 장애라고 해가지고 구글에 나왔더라고요. 구글에 제가 한번 또 구글의 분류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이제 정신분열증 내에 다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이제 기분장애, 불안장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분열증보다는 조금 그 덜한 이제 장애인데 이것도 전부 정신병 장애로 넣었어요. 정신분열증을 조현병, 우리 이제 의학적으로는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우리 그 대종사님이 그랬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 그랬잖아요. 여기 경지 또 나온 거예요. 경지도. 자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에서 분별을 계속하면 이 분열증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분별. 그 다음에 주착돼 버리면 이게 이제 완전히 또 정신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 집착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정신분열증을 구글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비정상적인 사고와 현실에 대한 인지, 아까 현실에 대한 걸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및 인지 및 검증력 이상, 반복적인 정신증 재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와 행동, 사고 장애의 증상, 사회적 위축, 감정 반응의 저하 등이 동반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학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우리 정신과 교수님이 가장 그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서 우리가 공부 않고 막 졸고 있으면 확 나무래시면서 너는 이제 이 망상의 정신분열증이 가장 근본 원인이 모성애래요. 잘못하면 너 엄마를 욕한 것이다 막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모성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망상 장애가 있어요. 신체 망상 장애. 얼굴이나 신체, 요즘 같으면 그 성형 중독 있잖아요. 이게 뭐, 여기 하면 또 여기도 성형하고 계속 거울 보면서 하는 이것도 이제 정신병 장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망상 장애가 있어요. 요즘 그 뭐라겠죠? 그 사이비 종교.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이고 또 반대로 자기는 악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이런 것들이 전부 정신 망상 장애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솔성요론의 대종사님이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어라. 대종사님이 이걸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솔성요론 1번에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 원불교가 이렇게 세밀하게 다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짜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분 장애가 있는데 우울증, 의욕 저하, 그 다음에 조울증, 양극성 장애. 어떨 때는 아주 기쁘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장애, 공포, 걱정. 그 다음에 이제 강박 장애. 이건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가끔 봐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손을 씻잖아요. 이걸 계속 씻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 양반 강박장애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더러운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리장애. 이제 자신 주변의 환경으로 또 완전히 이제 딴 세상에 사는 거지. 기억상실. 이럴 때는 내가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병이 되면. 그 다음에 인격장애. 비정상적인 사고, 행동 패턴으로 사회활동의 어려움. 이게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글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면은 이제 정신분열증이죠. 근데 이제 요즘 사회 현상이 많은 것은 아까 신체 망상장애, 성형중독, 그 다음에 종교 망상장애. 이게 메시아가 많죠, 지금. 예, 정신을 분석한 학문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프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정신분석학, 사이코 아날리시스, 그 오스트리아 학자거든요. 이 정신학에서는 우리 물리학에서 뉴턴이 아주 존경받는 것 같이 정신학에서는 프로이드가 그렇게 이제 정신학을 완성하는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서 굉장히 존경받아요. 그래서 보면은
프로이드가 자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에고는 합리적 성향이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가 있어요. 이건 도덕적. 그 다음에 이상향 추구하는 게 슈퍼에고고, 이 사이에 에고와 슈퍼에고를 영향을 끼치는, 특히 에고를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드라고 해가지고 본능적 쾌락, 특히 프로이드는 성적인 쾌락이 정신 작용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드를 찾아봤어.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거식이더라고. 그것이야, 그거. 말이 애매하니까 이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우리 대종사님은 어떻게 분석했을까? 이제 제 식으로 한번 분석해 봤어요. 참나, 자성불,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사음과 합해진 생태적 자아, 큰 나. 이 사이에 경계가 있어서 탐진치.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 심리학은 이제, 뭐 심리학하고 정신 분석하고 뭐가 틀리냐. 심리학은 우리 지금 마음 공부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꼭 이야기를 하자면 심리학은 일반적으로 의식 구조와 행동 방식을 연구한 학문. 우리 마음 공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심리학이에요. 근데 이제 정신 분석학은 무의식까지 분석을 하는 학문이에요. 무의식까지. 계획의 슈퍼에고를 분석하고, 우리 같으면 정신 성품짜리를 분석해보는 이제 그런 게 정신 분석학이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성품, 정신, 마음, 뜻을 내놨을 때는 이게 정신 분석학적으로 우리를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네 개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뭐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육, 칠. 예. 그래서 이건 뭐 분석이 다 비슷한데, 대종사님 분석은 과학적인 프로이드 분석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어요. 이제 우리 대종경에 수행품 56장부터 60장까지는 이제 마음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써놓으셨거든요. 56장에서는 선원과 병원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대종사님은 이게 의술과 약재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의왕이라고 해놨어요. 이번 여기 56장에서는 부처가 의왕이에요. 이 마음을 고쳐주신 것을 의왕, 이렇게 의료 용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병은 도가에서 도덕으로 치료하고, 육신병은 이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육신병은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요. 그런데 마음병은 영원한 장래의 재고의 종자가 된다. 마음병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육신병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다 누구나 치료를 하건데, 사람들이 마음병은 모르고 마음병의 치료를 하고는 안 한다, 이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왕이, 이제 부처님이 의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교법은 약재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교당이 선원이 되는 거예요. 병원, 마음병을 고치는 병원이 선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종사님 말씀하신 마음병의 증상은 이 마음의 자유가 없고 회복이 불가해요. 그 다음에 애경의 유혹으로 아니할 말이나 아니할 일, 아니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심해지면 스스로 죽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받고 고통스러워서 죄에서 죄로, 고에서 고로. 그래서 스스로 죽을 땅으로 갈 정도 되면 아마 이게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선원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병을 치료하면, 마음에 병이 없으면 시방 세계 너른 국토에 능히 고락을 초월하고 거래에 자유하며 모든 복락을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나니. 그래서 이제 그 병의 치료 결과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으셨거든요. 수행품 57장 보면 마음병의 발견과 치료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은 이제 의사에게 병증을 속임없이 고백해서 의사의 지도에 순응하여 그 병이 완치되도록 정성을 놓지 아니할 것이요.
이 대종사님이 육신의 병까지 이렇게 딱 그 방법을 내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치료 의료죠. 치료 의료. 그다음에 마음병은 이제 생명 의료로 보는데 지도인에게 병증을 사실로 고백하고 지도인의 가르침에 절대 순응하여야 그 다음에 끝까지 마음병 치료의 정성, 마침내 마음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마음병이 허덕이는 모든 대중을 치료할 의술까지 얻게 돼요. 이게 재생에서의 큰 일이니라. 뭐 선병자의란 말 있잖아요. 내가 어떤 병을 앓고 나면 내가 이제 치료법을 아니까 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종사님이 56장에 지도인이란 말씀을 쓰셨거든요. 지도인 57장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인이 어느 정도 그 자격이 어느 정도 되죠?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해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무님들이 선원이니까 교무님들이 주로 하셔야겠죠. 물론 이제 뭐 법의 등급도 우리 있지만 모국 10도성에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 10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6단계가 무해 행위더만 걸림이 없다. 서도 걸림이 없고 동자도 걸림이 없다. 그래서 이 정도 되셔야 되지 않을까? 지도인의 조건이. 그 다음에 우리 법위에서는 이제 법강항마의부터가 이제 성인위에 들으시니까 법강항마의 이상이 되셔야 될 것 같고, 법강항마의는 대소유무 이치가 이제 다 통해야 되시잖아요. 이제 12회까지 가면은 출가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그렸던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본 거예요. 성품 자리나 정신 자리나 이 지도인은 마음 자리나 사은 자리나 똑같은 여여한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단은 이제 대종사님 하라는 대로 분별심이 있냐 주착심이 있냐 또 요란함이 있냐 어리석음이 있냐 그름이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사은 배은이 있냐 이것을 우리 그 교전에 써진 대로 그대로 분석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거꾸로 그대로 사막에다가 11과목 실행을 그대로 하고 사은 배은으로 분석을 했으면 사은 본으로 실행하고 이 진단과 처방이 그대로 다 우리 대종경에 다 나와 있는 정전에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 이걸 얻는 거대요. 금강경의 목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란 게 무상 정편 정각심이더만. 무상 뭐 아주 큰 무상 정편 뭐 두루편이더래요. 두루편 그 다음에 정각심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상이라면 천지 부모지 않을까? 천지 시방 상계 부모는 삼세의 부모 삼세의 부모를 우리가 존경을 하겠으니까 그 다음에 정편은 동포지 않을까? 동편은 이제 우리 사생 만생년 금수 초목까지도 다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정각 이제 이것은 뭐냐면 우리 금강경이 사상을 없애자는 게 주적이잖아요. 서로상자. 근데 우리는 항상 상자 일상상으로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랬어.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나이까 그랬거든요.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나이까. 그 마음을. 그러면 주는 사은의 주를 해요.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주를 해. 그 다음에 항복은 너는 이미 거기에 피근을 받았으니까 보온을 해라. 그러면 항복이 되는 거예요. 뭐 상을 없애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냥 너는 피근자야. 이게 보온을 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해석을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이제 대종사님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이게 자리란 말을 내가 계속 써보니까 마음 자리가 뭐일까? 심지, 심정개발. 심전에다가 잡초는 뽑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 심전이 뭐예요? 우리 대종사님 말한 심전이 뭐예요? 그 마음 바닥인데 이게 저는 사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금강경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사은, 배은을 분석해서 사은 보온으로 하게 되면 진짜 큰 나가 되잖아요. 생태하고 내 자성불이 합해진 큰 나. 에콜로지컬 셀프.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욕심이나 뭐가 잘못된 생각이 나오면 우리 대종사님은 일단 세워라 그러셨거든. 자성의 정해계를 세워라. 어디다 세우냐? 사은, 심지에서 세워야 되는데, 심지는 원래 어리석이 없구만. 그러니까 심지에 세워야 되는데, 심지를 사은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많은 우리 대중이 생각할 때 해석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종사님이 좁은 마음을 키워라 그러셨거든. 키워라. 없앨라고 하지 말고 키워버려라. 그것은 적은 나를 큰 나로 만들어버려. 에콜로지컬 천지와 합일한 나를 만들어버려. 뭘로? 보온을 해가지고.